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2021년 오스카와 아카데미를 비롯해 수많은 상을 휩쓴 영화 노매드랜드는 압도적으로 잘 사는 나라 미국의 백인 중산층들마저 미국을 살아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중국계 미국인 여성 감독 클로이 자오는 미국의 적나라한 현실을 담아낸 르뽀에 픽션을 입혀 사회 고발을 넘어선 감동을 자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노매드랜드는 평생 쉼없이 일해도 집 한 채 가질 수 없어 집을 버리고 자동차를 집으로 삼아 떠도는 유목 노동자들의 삶을 밀착 취재한 르포를 각색해 만든 작품입니다. 실제 이주 노동자들은 작품 안에서 그들의 삶을 살았고 진짜 배우는 펀의 역할을 맡은 프랜시스 맥도먼드와 데이브 역할을 맡은 데이비 스트라탄 두 사람뿐입니다. 노매드랜드는 다큐의 사실성과 영화적 상상력의 경계를 허문 작품입니다. 제시카 브루더의 취재물에 감명을 받은 배우 프랜시스 맥도먼드는 이 작품의 영화화를 위해 아시아계 젊은 여성 감독 클로이 자오를 선택했고 그녀는 다시 각색의 과정에서 프랜시스 맥도먼드를 배우로 등장시켰습니다. 노매드랜드에서 맥도먼드는 삶의 울타리에서 밀려난 이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어주는 최적의 리스너입니다. 클레이 자오가 그녀를 선택한 데에는 구성적 측면 이외에도 홈리스라는 낙인이 찍힌 이들을 편견 없이 바라볼 누군가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는 나이가 들거나 사회 주변부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에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필요했다라는 감독의 말은 이를 입증합니다. 우리는 집 없이 떠도는 이들이 무능한 데다 게으르고 어쩌면 폭력적 성향마저 있을지 모른다는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 않던가요? 이 영화는 밴이나 트레일러를 타고 계절성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 이들을 섣불리 낭만화하거나 연민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삶이 있고 그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택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도 작지만 분명한 행복의 순간이 있음을 그려냅니다. 좁은 밴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모습에 이어 차문을 열면 펼쳐지는 광활한 대자연의 모습은 영화 매체가 선사하는 영상미 이외에도 지금 우리의 주거 형태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를 남깁니다. GDP 7만 불이 넘는다는 부자 나라 미국은 이제 계층 간 격차가 아닌 단절이라 할 정도로 극심한 빈부격차를 보입니다. 경기 회복은 고용의 증가 없이 부자들이 더 부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중산층 이하는 더욱 가난해져 갑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에 불어닥친 서브프라임 모기지 광풍은 버블 붕괴 후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며 주택담보대출을 갚아나가던 평범한 이들의 삶을 일시에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사태가 진정되었을 무렵 약 8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만큼의 수가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적당한 나이에 결혼해 직장을 잡고 대출을 얻어 집을 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안정된 노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소박한 바람은 깨졌고 그 어디에도 그들의 망가진 삶을 보상받을 길은 없습니다. 영혼이 털릴 만큼 소모적 노동에 시달려도 집세와 유지비를 감당하고 나면 끝인 그 삶의 종지부를 지키기 위해선 과감히 벽과 기둥으로 이루어진 하우스를 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우스리스이지 홈리스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이 개조한 밴이나 트레일러 등 바퀴 달린 부동산이 그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펀이 길 위로 떠돌게 된 이유 역시 금융위기와 이어져 있습니다. 주택 원자재인 석고보드를 생산하는 기업 의존형 마을 엠파이어는 주택시장 붕괴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되자 그곳 사람들의 삶 역시 무너지게 됩니다. 암으로 투병하던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에 대한 기억에 매여
마을을 떠나지 못했던 펀은 우편 번호마저 사라진 유령 도시가 되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됩니다. 세월이 켜켜이 쌓인 짐을 창고에 맡기고 벤을 숙소 삼아 일자리를 찾아 유랑하는 삶이 지금의 그녀 모습입니다. 아마존 물류창고든 수확을 앞둔 농장이든 단기 일자리가 나는 어디든 그녀의 거처지가 됩니다. 떠돌기만 하는 유목민은 없습니다. 그녀는 길 위에서 절대적인 고독자가 되지만 노동의 현장에서는 진한 우정과 동료애를 나눌 수 있는 이들을 만나 삶의 온기를 채웁니다. 이들은 헤어질 때 작별 인사 대신 나중에 또 만나요 라는 인사를 건넵니다. 우연은 선물처럼 그들 앞에 펼쳐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펀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르포 속 실제 인물을 관객에게 비춥니다. 어떤 순간에도 인간의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타인과 스스로에게 당당한 펀은 저마다의 고통과 상실을 지닌 이들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줍니다. 그것만이 전부입니다. 불가능한 연대의 제스처나 호들갑스런 우정은 없습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프랜시스 맥도먼드의 단단한 모습 속에서 집을 잃고 길 위로 떠돈다에서 그들이 비참한 사람이 아님을, 그들은 계속 살아가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한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영화에서 펀은 3번의 정주 제안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친언니의 염려도 있었고 잠시 마음을 나누었던 남자 데이빗의 호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락해 보이는 집과 편안한 침대를 마다하고 비좁은 벤을 고집합니다. 비싸고 화려하다 해서 좋은 집이 아니라 내 몸이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곳이 진짜 집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키워드인 효율과 생산성을 생각할 때 펀의 선택은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고장난 벤을 정비소에 맡기자 기사는 다른 중고차를 구입하는 쪽이 낫다 말하지만 펀은 기꺼이 차를 수리합니다. 선구자라 이름 붙은 그녀의 오래된 벤은 그저 경제적 대상으로서의 물건이 아니라 그녀의 진짜 집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 펀의 여정은 그녀의 벤 선구자가 차에서 집이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수리비를 빌리기 위해 들른 언니 집에서 펀은 진심 어린 환대를 받지만 그녀의 선택은 지지받지 못합니다. 언니의 가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알고 그 기회에 편승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이야기를 들으며 펀은 불편해하지만 제 삶만 옳고 당신들은 탐욕스럽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존중받기를 원하듯 타인의 선택 역시 존중합니다. 그것이 펀이 지닌 품위입니다. 그 단단함은 타자의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자 진짜 자기 삶을 살아가는 내면의 힘으로부터 나옵니다. 펀을 비롯한 실제 비전문 배우들 중 어느 누구도 비참한 삶은 없습니다. 최소한의 소유이기에 지켜야 할 것들도 적고 그들에게 지켜야 할 것이란 물건이나 부동산이 아닌 사람이고 기억입니다. 만났다 헤어지고 다시 만났다 죽음으로 이별하는 노동하는 여행자들에게 기억이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짙은 동료애를 나눈 누군가가 삶을 마치면 그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돌멩이를 던지며 그를 기려줍니다. 절대적 외로움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용기와 어떤 순간에도 잃지 않으려는 그네들의 자기 존엄감은 우리를 먹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존엄의 핵심에는 노동이 있습니다. 쳇바퀴와 같은 저임금 노동이라 해도 노동을 통해 제 삶을 꾸려가는 일은 실존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밥벌이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시사철 노동에 매여 살아도 시장 경제의 노예로서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노동하는 시간 외에는 온전히 삶을 전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고정된 집을 가지지 않은 자들의 미덕입니다. 아침 나절이나 아련히 노을진 저녁 무렵 자연 속을 거니는 펀의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잊고 사는지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자연과 시간을, 무엇보다 자신을 저당 잡힌 채 사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펀 역시 짐을 창고에 맡기고 길로 나설 때 보통의 정주민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필요는 없어도 묵은 짐을 끌어안았고 인적 없는 사막에서 볼일을 볼 때도 주의를 의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자연 속 일부가 되고 자유스러워져 갑니다. 알몸으로 호수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는 그녀의 느긋한 모습은 그녀가 얼마나 변했는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펀은 자신이 떠나온 마을 엠파이어를 다시 찾습니다. 진짜 이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묵은 짐을 비로소 버렸고 그곳에 시간과 사랑했던 남편을 이제 보내주고자 합니다. 끊어내야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처음 떠날 땐 밀려난 자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자유인 되기를 선택한 자가 그녀입니다. 떠밀려 살아가는 것이 아닌 실존의 결단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일, 그것은 우리를 인간으로 남게 합니다. 노매드랜드를 쓴 저자 제시카 브루너는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 이상의 무언가를 열망하는 일이다. 우리에게는 음식이나 거주지만큼이나 희망이 필요하다. 그리고 길 위에는 희망이 있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신념, 그것은 바로 앞에, 다음 도시에, 다음번 일자리에, 다음번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마주침 속에 있다 라고 말입니다. 나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대자연의 풍광과 변화하는 계절과 시간을 느끼며 사는 일은 덤일 거라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